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5호 제8면입니다. 부천시 발달장애인 대상 구강교육 구강건강관리 도와 부천시는 지난 22일 구강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천시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샘물자리 직업재활시설에서 구강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구강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구강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치주질환에 따른 치아의 상실로 저작 불편의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부천시 보건소는 보건소 치과실과 연계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불소도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충치 예방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천시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2-625-4444, 4450, 4464, 44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강화 간담회 진행. 부천시는 지난 22일 공공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부천시 시민상담실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천시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통합사례관리 아동보호서비스 의료급여 사례관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노인우울 사례관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 9개 담당기관 16명의 실무자가 참여했다. 각 사업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사례관리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방안 및 상호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서로 활발하게 논의했다. 특히 향후 기관 간 더욱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례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 사례관리 운영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부문 사례관리는 복지, 보건, 의료 등 공공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효율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한편 부천시는 공공부문 사례관리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향후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교류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부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권리구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천시는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정 기준에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5개 유형 98가구, 긴급복지지원 39가구, 의료급여 870건, 자활기금 운용보고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항 총 1008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다 회복 중인 이은 가족관계 해체 상태를 인정받아 생계의료주거급여 65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밖의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박화복 복지위생국장은 앞으로도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202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 실태조사 강화로 더욱 신뢰도 높은 복지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6.4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래빛 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성료.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주퇴하고 시흥시 소래빛 도서관에서 주관한 2024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지난 4월에 선정돼 6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그림책, 예술로 표현하다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빗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탐방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샌드아트 공연 관람 및 체험 운영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은 매회 새로운 주제의 그림책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독후 활동을 실시해 평소 문화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번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 기쁘고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소래빛 도서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복지 증진 업무 협약. 시흥시 직영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2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 따뜻한 자원봉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따뜻한 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장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꾸준히 봉사와 지원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고하며 상호 간의 정보 공유와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1일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인 누구, 구, 나 함께 데이에서 체험 부스 자원봉사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어린이집 원장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위기가구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인 시흥 느린다움 평생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오는 9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는 9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 은 지능지수, IQ, 가 71 물결표 사인 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학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계선 지능인을 선별하기 위한 진단검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북부권에서는 시흥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남부권에서는 달빛 포구마을 학교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경계선 지능인 또는 의심되는 자으로 시흥시 관내 거주자이며 13세 이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소득 기준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3년 이내에 진단 결과서 또는 선별 체크리스트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관련 기관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인지, 학습,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